사과 재배동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적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전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생육기 동안에 아마 고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초봄에는 가물었고, 물론 또 이제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상당히 심했죠. 충북 이북 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또 충북 이남 지방은 비가 너무 적게 와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금년 사과 품질을 보면은 일단 생산량은 전년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2만 8천 톤, 약 53만 톤 가까이 지금 생산된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2 내지 3% 정도 더 생산이 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착과 수는 적었지만 과일이 대과가 생산이 많이 돼서 금년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전반적으로 단풍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과밭에 단풍은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 그 단풍 든 걸로 보면은 착색이 굉장히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풍은 잘 들었지만 오히려 착색이 안 되는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착색 관리하면서 가을 가뭄이 금년에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풍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은 오히려 착색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단풍은 들었지만 착색이 부진했고 또 과일도 상당히 그 경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저장성이 약해진 그런 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을철에 착색 관리하기 위해서 관수를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착색도 더 잘 되고 과즙도 많아지고 경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런 단수보다는 그런 기상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너무 가물 때에는 오히려 약간의 그 관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정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원은 지금 10년 차 된 과원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품종은 후지, 홍로, 그리고 시나노 골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각 품종별로 전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뭐 아리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 남원 지역에는 아리수를 심은 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수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은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홍로 그리고 후지, 시나노골드 그리고 이제 후지도 지금 4년차, 5년차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번 정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10년차 성목 과원입니다. 보시면은 측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봐도 약 40개 정도 되는 찌가 상당히 많은 그런 수영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한 10년 차 되면은 측지가 많이 가지고 간다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이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과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수고가 높기도 합니다만은, 측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소금 전정과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결과지를 어떻게 우리가 전정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측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측지 수가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상단부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측지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10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측지들이 뭐 상단부, 하단부, 중간부 할 것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그 측지 간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는 지금 측지 뭐 소금 전정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중간부 이 부분에서 여기하고 뭐 지금 측지 굵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부에서 뭐 한 2개 정도 일단 소금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측지가 작업로 정면으로 나와서 상당히 좀 세력이 강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거는 뭐 소금 전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이 측지를 이렇게 유인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원주께서 이 작업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전정을 하면서 세력이 강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아래쪽에 있는 측지하고 이 공간을 보면 이 측지를 살리고 이 측지를 제거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이 측지를 살렸을 때 이 옆에 있는 측지하고 서로 결과지들이 겹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상당히 가늘고 좋은 측지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측지를 하나 소금 전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옆에 나무하고도 상당히 공간이 형성이 돼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정하실 때 전정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전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이 나무는 어떤 측지들을 소금 전정을 해야겠다, 이걸 먼저 결정을 하고 소금 전정을 해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전정을 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측지를 전정을 한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전정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간 부위까지는 소금 전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단 부위에 올라가서 소금 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그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정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3대1 원칙을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나무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면 3대1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키면서 전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은, 제식거리나 수형, 또 측지가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3대1 원칙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또 약간은 벗어나서 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과원은 지금 4m, 2m로 심겨진 세장 방추형 수형입니다. 자, 이런 세장 방추형 수형에서는 하단부, 즉 영구성을 띠는 측지들은 3대1 원칙을 다소 벗어나는 전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세력이 강하고 측지 수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에는 3대1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굵은 측지를 솎아버리면 나무 세력은 더 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부위에서는 가급적이면 3대1 원칙을 지키면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중간 부위에서 상당히 강한 측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측지는 계속 더 강해지고, 또 아래쪽에 그늘도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부위에서는 3대1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부는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에 따라서 3대1 원칙을 뭐 철저하게 지키느냐, 가급적이면 지키느냐, 아니면은 다소 무시를 하면서도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최근에는 뭐 3의 1 또는 뭐 2축이나 다축, 이런 수형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3의 1, 즉 나무를 좁게 심으면 좁게 심을수록 3대1 원칙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축이나 다축 수형처럼 축 간의 간격이 좁은 이런 경우에는 3대1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형, 또 나무 상태에 따라서 3대1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가급적 지키느냐, 아니면은 다소 무시를 하면서 전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제식거리에 따라서, 수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우리가 응용을 해서 전정을 하시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나무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단부에 지금 측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업도 좀 힘들고, 그리고 착색 관리나 또는 병해충 방제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는 좀 측지를 좀 많이 솎아내서 충분히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상단부에서는 3대1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에요. 이거는 주간하고 측지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측지들하고 굵기 또는 세력의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측지들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홍로 나무입니다. 홍로는 백화가 상당히 많이 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홍로 전정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정례 적화, 적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지는 이런 결과지들도 가급적이면 10cm에서 15cm를 벗어나지 않는 중단과지로 많이 남기고 전정을 하셔야 나중에 정례, 적화, 적과할 것이 많이 줄어드는, 즉 일손을 줄이는 그런 전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단부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 부분, 이 측지는 지금 상당히 가늘고 좋습니다만은, 여기 아래쪽에 좋은 측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제거를 하고요. 자, 이 측지는 상단부에서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측지들도 과일을 한 두세 개 정도 달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제거를 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간 연장지는 아마 원주께서 지금 많이 내리셨는데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단부 이 주간 연장지 단축한 바로 아래쪽에 충분한 과일을 달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주간 연장지를 수고를 내렸기 때문에 반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주간 연장지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연장지에 있는 결과지성은 한번 제가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대신 이 측지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간 연장지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과일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정을 하겠습니다. 한 50cm 이 정도 기준 남겨놔도 충분히 아래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일은 달 수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하고 많이 겹쳐지죠.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지도 지금 이 결과모지가 상당히 좋은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모지 굵기하고 측지 굵기하고 거의 2대1 정도 됩니다. 아까 3대1 원칙 말씀을 드렸는데, 3대1 원칙은 주간하고 측지 비율 3대1 원칙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또는 다소 무시를 하고 전정을 하셔도 되지만은 철저하게 이 3대1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측지와 결과모지 굵기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2대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과지, 특히 홍로는 장과지를 남기고 전정을 하게 되면 이 액화들이 다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과지를 두고 전정을 하게 되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장장분 소모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장과지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짧은 단과지 이런 걸로 남기고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일은 한 3개 정도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장과지는 제거를 해 주시고 중과지나 단과지를 남기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과일 한 3개 정도 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손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측지는 한 4개 정도 과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좋은 측지지만은 여기 너무 지금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측지가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좁은 공간에 많은 측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햇볕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병해충 방제도 어렵지만은 또 나중에 착색 관리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 하나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마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감전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반발은 없을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이 측지, 여기 꽃눈이 있고, 자, 이건 너무 가깝죠. 주간하고 너무 가깝고, 또 이 결과지 길이도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짝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과일 한 3개나 4개 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측지도 역시 지금 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주고, 자, 원래는 뭐 이렇게 전정을 하셔도 되고 이걸 남기고 이걸 제거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기고 전정을 했을 때 좀 너무 길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이걸 남기고 이렇게 이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 역시 상당히 길게 형성된 결과지입니다. 뭐 이 측지를 세력을 안정시키려면 이걸 두고 전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과지를 보면은 뭐 갈색 날개 매미 중에 산란하는 흔적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어서 이 2개를 두고, 그래서 세력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요 3개가 지금 인접해 있고, 그래서 이 측지도 역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솟은 거, 너무 길게 형성된 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정하실 때 지금까지 전정을 배우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걸 바짝 제거를 합니다. 전정은 깔끔하게 해야 좋다 해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죽은 자리가 되죠. 자, 지금 여기 안쪽에 결과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지는 내년에 한 번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결과지를 형성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하나 남기고 그루터기를 충분히 남긴 상태에서 전정을 해주시면, 그럼 내년에는 여기에다 달고 여기에서 내년에 결과지가 형성이 되면 내후년에 이걸 제거하고 여기에다 과일을 착과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지금 한 20cm, 22cm 정도 되는 중과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일거리는 좀 있지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래쪽으로 하수된 거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상단부에서는 절단 전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축 전정으로, 즉 끝에 꽃으로 결과지로 마감을 해서 이 측지가 더 이상 길게 형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축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 위에 상당히 좋은 측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측지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많이 환해졌죠. 자, 여기 중과지 두고 장과지 제거하고, 이거는 여기 지금 아주 좋은 이런 단과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제거해주고, 자, 지금 여기 같으면 수고가 지금 뭐 한 4.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구성을 띠는 측지와 그 다음에 반영구성을 띠는 측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구성 측지는 측지 연장지가 가시 좀 힘있게 나오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구성이나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측지들은 가급적이면 절단 전정을 해서 측지를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꽃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단축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연장지를 발생시킬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높이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고가 높은 이런 수영에서는 적어도 한 2.5m 아래쪽은 측지 연장지를 약하게라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그 위쪽은 가급적이면
결과지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단축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다리가 지금 9단 사다리입니다. 9단 사다리면은 3927, 2.7m죠. 이 사다리보다 낮은 쪽에서까지는 측지 연장지가 일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보다 높은 쪽은 거의 결과지로 마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와이어 두 번째 와이어 이 위쪽은 전부 단축 전정을 해서 끝눈을 결과지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결과지인데, 자, 이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걸 전정하실 때 이 결과지를 많이 남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측지에 있는 결과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결과지가 가장 강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러면 또 이거는 위쪽에 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위쪽에 난 것도 제거를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남아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나무를 가장 안정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꽃으로 마감하는 그런 단축 전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결과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약한 이런 단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시가 된 그런 결과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과일을 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즉 세력이 약해진 이런 결과지들은 가급적이면은 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루터기를 한 2cm 정도 남기고 전정을 해 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여기에서 다시 좋은 결과지가 형성이 돼서 과일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긴 너무 가깝고 이건 좋습니다. 그 대신 지금 단과지들이 안쪽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는 제거를 해서 나중에 적과할 때 일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 역시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죠. 이런 거는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힘 있는 그런 결과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단과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꽃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해서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위로 솟은 거. 자, 요 장과지. 요거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도록 하고, 여기 좋은 중과지가 있습니다. 단과지가.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자, 여기에는 지금 결과지 힘은 좋은데 지금 전부 다 단과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과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길이를 단축하는 그런 전정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꽃을 위쪽으로 두고 이렇게 절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위쪽에 있으면, 저거는 만약에 저기다 착과를 시켜도 저 과일은 착색도 불량해지고 잘못하면은 이 결과지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과지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래쪽에 있는 꽃을 남기고 위쪽에 있는 꽃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과일을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지금 전정은 강하게 했는데 그래도 과일을 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꽃은 6개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한 4개나 5개, 홍로는 그 정도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지는 상당히 좋죠. 자, 이거 역시 세력이 강합니다. 지금 여기 작년에 세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 높이가 연장지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높이이기 때문에 그냥 꽃으로 마감하는 단축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과지 필요 없죠. 일거리 많고 상당히 더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마가 더 있고 여기 아주 약한 단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해줘도 내년에 충분히 결과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결과지 아주 좋은 결과지죠.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 꽃눈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일을 키울 수 있는 잎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 전반적으로 측지들이 세력이 비슷한데 측지가 아니고 결과지죠. 결과지 세력이 비슷한데 이 결과모지만 세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상당히 안정된 그런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지도 지금 안쪽에 상당히 그 단과지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결과지가 있고 바깥쪽에 짧은 결과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를 해서 꽃이 많이 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너무 세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뭐 여름철에 관리를 하면서 끝을 지금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장과지를 남겨서 그냥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측지는 굉장히 좋은 측지입니다. 뭐 굵기, 그 다음에 결과지 형성된 거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측지입니다. 근데 지금 높이는 측지 연장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결과지로 마감된 점을 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세력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측지 연장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축을 하고 연장지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꽃, 자, 여기는 지금 꽃눈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결과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측지는 뭐 결과지는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측지 바깥쪽에 결과지 두 개가 비슷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틀어주고 여기는 연장지를 좀 안정되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지금 1년, 2년, 3년, 4년, 내년이면 지금 5년째 되는 결과물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장 방추형 수영에서 결과모지 또는 결과지의 그 사용 연수는 최대 4년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매년 좋은 과일,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너무 오래 쓰시면은 과일 품질이 떨어집니다. 과일 굵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당도 떨어지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모지는 항상 4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갱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이 결과모지가 뭐 이제 5년 차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남겨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로 솟은 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지는 지금 끝에 아주 단과지만 지금 4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 꽃 남겨놓고 바로 옆에 있는 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이제 2개로 갈려져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약하죠. 꽃눈은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 결과지는 과일을 달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결과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걸 살리게 되면 이쪽 결과지하고 겹쳐지죠. 그래서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지도 상당히 지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새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여기 뭐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과일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지가 있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 뭐 중과지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정을 하면은 이건 너무 안쪽에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과일 6개는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 측지도 보시면은 결과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결과지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세력이 강한 결과지는 제거를 해 주셔야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힘을 받아서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단과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달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바깥쪽에 이거는 제거를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단부에서 영구성을 띠는 축지들은 우리가 연장지를 받으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인근에 있는 나무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절단전정을 해서 연장지를 강하게 받으면 여름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단부라도 나무와 나무가 겹치는, 즉 주간과 주간이 겹치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절단전정을 하지 마시고 결과지로 마감을 해주는 이런 단축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생육기 때 겹쳐지지 않고 햇볕이나 바람 또 우리가 방지를 했을 때 약이 잘 침투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겹치는 부분은 성목이 되면 성목이 될수록 이렇게 단축전정을 해서 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결과지가 지금 현재 서로 겹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 이클립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아마 그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주는 전정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러면은 가까이 있지만 나중에 과일이 달려서 착과돼서 이렇게 과일이 커지면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거는 뭐 크게 겹치지 않고 관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좋은 꽃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꽃 이건 괜찮고요. 그래서 이 측지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7개 있는데, 자, 이 결과지는 지금 단과지로 시작을 해서 형성됐는데 1년, 2년, 3년, 그리고 이 안쪽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지가 형성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래서 또 세력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결과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눈 힘이 그런 대로 괜찮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남기고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루터기 전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결과지나 이 측지가 어떤 형태로 시작을 했는가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기부에서 길이를 가지고 전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짧은 단과지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루터기 전정을 하실 때 과대로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중과지나 장과지 또는 발육지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루터기 전정하실 때 길이를 좀 다르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처럼 단과지로 시작해서 이 기부가 과대로 형성이 된 경우에는, 자, 똑같이 1cm를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기부에서 1cm를 남기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홍로가 더 그렇죠. 홍로는 여기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루터기를 남겼어도 이게 말라 들어갑니다. 이 기부가 이렇게 과대로 형성된 경우에는 과대를 제외한 길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가 과대지 발생 기부에서 1cm나 2cm,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이 됐죠. 또 이거는 지금 단과지나 아니면 이제 발육지로 시작을 했고, 이거는 과대지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루터기를 남기실 때 이 발생 부위가 뭘로 시작했느냐,
이렇게 단과지로 시작해서 과대가 형성이 돼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발육지나 중과지, 장과지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과대가 형성된 단과지로 시작한 경우에는 과대 부분을 제외한 1 내지 2cm. 그러면 여기 좋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육지로 시작한 경우는 기부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 좋은 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짧게 쳐도 돼요. 이 눈 하나 남기고. 그러면은 발육지로 시작한 경우하고 과대로 시작한 경우하고 그루터기 남기는 게 길이가 다르죠. 그러나 요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하실 때 무조건 그루터기라고 해서 기부에서 길이를 계산하지 마시고 이 결과지가 어디로 무엇으로 출발했느냐. 자, 여기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중과지죠. 이걸 제거를 한다면, 근데 여기 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눈 하나, 여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눈을 확인을 하고 그루터기 전정을 하시는 것이 요 측지상에서 결과지의 나지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전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영구성을 띠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측지들이 겹쳐지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단축, 꽃눈으로 마감하는 그런 단축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측지 세력은 상당히 지금 안정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길게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지금 사과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결과지가 상당히 좋은 결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힘이 있고 좋은 결과지인데, 제가 봐서는 이 측지는 내년에 그렇게 썩 좋은 과일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게 형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된 걸로 대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꽃눈이 결과지가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착과를 시켜도 여기에 닿아서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과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중과지나 장과지 이런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긴다면 그냥 기부에서 눈 확인하고 한 1 내지 2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측지상에 지금 과일을 달 수 있는 꽃눈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일 하나 착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은 지금 주관하고 너무 가깝죠. 또 수관 안쪽에 들어있는 측지들은 가급적이면은 첫 번째 결과지는 주관에서 적어도 한 20cm 정도 떨어진 그런 상태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측지는 지금 이 측지는 작업로 정면으로 나와 있죠. 아무리 하단부에 형성된 측지라 하더라도 작업로 정면으로 나온 측지들은 가급적이면은 전정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측지 연장제가 발생이 되게 이렇게 전정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가 SS기나 고수작업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기계의 방해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단부에 형성된 측지라도 이 정면으로 나오는 작업로 정면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이게 연장지가 발생이 되는 그런 전정보다는 단축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일 안쪽에 있는 결과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뭐 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또 이 안쪽에 깔끔하게 전정을 하다 보니까는 결과지가 단과지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결과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아래쪽에 지금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하나 남기고 결과지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고요. 자, 여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 클립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여기 이 정도는 뭐 과일 달아도 크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좋은 꽃눈이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이쪽에 이걸 두면은 이쪽하고 겹쳐지고, 그런데 여기 좋은 지금 단과지, 즉 예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그냥 반듯하게 원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결과지, 또 안쪽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너무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짝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 전장, 그래서 위로 나온 거는 제거를 하고요. 여기 짧게 형성된 그런데도 좋은 꽃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결과지를 남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단과지나 중과지로 마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꽃눈은 좋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에서 액화가 10개가 피면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과지나 단과지로 만들어서 장과지를, 그러면 이게 겨울 동안에 상당히 좋은 꽃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례나 적과를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제가 결과지를 11개를 남겨 놨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한 8개 정도, 과일 8개 정도 착과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측지는 지금 너무 낮죠? 지금 우리가 뭐 한 10년 차 되면은 첫 번째 제일 하단 측지 높이는 보통 최소 80cm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전정을 상당히 단순하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짧게 들어가고,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꽃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꽃눈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과일을 착과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지금 제법 연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경우 지금 안쪽에서 새로운 결과지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꽃눈은 상당히 약하고 또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과일을 붙이시는 것보다는 제거를 해 주시고, 이거 대신 바깥쪽에 이런 짧은 단과지, 중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남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과지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측지 연장지가 여기 이제 이 측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간다면 측지 연장지를 받아 주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측지 연장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신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측지하고 겹쳐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여기 눈 하나 남기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뭐 이 작업로하고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그러면 이 측지하고도 중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측지 역시 이 아래쪽에 있는 측지와 마찬가지로 열감으로 나오는, 그래서 농기계 작업할 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지 연장지가 나올 수 있게 전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 결과모지는 상단부에 붙어 있고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100%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나왔고 또
이거를 마감 전정을 해준다면 지금 이쪽에는 마감 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지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 단축 전정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전형적인 내림 전정이 됩니다. 이 측지가 세력이 약한 상태라면 내림 전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측지는 굉장히 세력이 강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이 강한 측지를 만약에 이렇게 내림 전정을 하면 이 부분에서 즉 내림 전정한 바로 안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세지는, 그래서 여기서 강한 도장지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세력이 비슷하죠. 그래서 상당히 균형이 잘 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남기고 단축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 이 결과지에는 과일을 한 2개 정도 달 수 있는 상태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꽃은 3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일은 골라서 한 2개, 많게는 3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거는 요 강한, 바깥쪽에 강한 결과물질을 남겨놨지만 이게 올림 전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뭐 꽃눈은 약하지만 자꾸 측지에서 꽃눈이 과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일은 품질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좀 더 짧게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좋은 단과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꽃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은 자꾸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아래쪽에 그늘도 많이 형성되고 또 과일 품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렇게 형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뭐 이 정도 뭐 위로 솟아 있지만 이 정도 뭐 한 1.5에서 2cm 정도 되는 이런 결과지들은 나중에 착과를 시켜서 과일이 굵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지죠. 그래서 이거는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자, 결과지 간격이 좋죠. 위에서 솟은 건 제거를 하고 밑에 있는 거 제거하고요.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장과지는 아니고 중과지이기 때문에 이걸 남기고 여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이게 좋은 결과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약하고 그래서 이건 제거를 하고요. 여기 좋은 단과지가 있습니다. 요거 뭐 상황에 따라서 과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죠. 이 측지가 아래쪽에 있는 측지보다 더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장과지지만은 남겨놓고 단축 전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로 솟았지만은 나중에 과일 달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꽃눈 제거해주고. 자, 지금 여기 이 결과지는 바깥쪽에 지금 꽃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과지들이 지금 벌써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쪽에 있는 결과지를 남기고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 측지는 뭐 여기도 역시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급적이면 단축 전정을 해서 서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공간이 너무 좁죠.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상태죠. 근데 여기 아래쪽하고 이쪽에
상당히 좋은 결과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거를 하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쪽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반대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 전정하는 거하고 또 반대쪽에서 봤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 부분. 이쪽에서 전정할 때는 이 공간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전정은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역시 단과지를 남기고 장과지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거는 제거를 하고요. 자, 위로 솟은 거 제거하고 장과지는 제거하겠습니다. 그 대신 단과지를 남기고, 그러면은 한 3개나 4개 충분히 과일을 착과시킬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깥쪽에 너무 강하죠, 세력이.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데 조금 횟수가 많이 진행된 그런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여기 단과지 좋은 거 있습니다. 여기도 결과지로 마감 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지에는 뭐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착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결과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제거를 하고요. 자, 여기 좋은 결과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안쪽에 들어있고요. 자, 바깥쪽에 강한 발육지, 그리고 단과지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지 역시 한 5개, 4개에서 5개 충분히 착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위로 솟은 거, 이런 결과지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조금 가볍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지도 지금 좋기는, 위치는 좋은데, 지금 굵기가 측지하고 거의 뭐 굵기가 같은 정도로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바깥쪽에 너무 세력이 강하고요. 여기 좋은 단과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지로 마감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과대지 2개 나왔던 것을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장지죠. 그래서 연장지는 세력이 3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거를 하고요. 이거는 꽃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대신 이 정도 되는 거는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분의 1 정도 강하게 절단을 해서 이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이 측지에는 과일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에 달 수도 있지만, 이 약한 측지에 만약에 과일 2개를 달았을 경우에 과일 무게에서 이렇게 쳐져서 이 측지는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이거는 과일은 하나만 착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안쪽으로 들어갔지만은 꽃눈이 저거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로 처진 거. 자, 이것도 제거를 해서 다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뭐 이거는 과일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꽃을 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길게 두시는 것보다는 떨어졌네요. 짧게 해서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로 솟은 거,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하죠. 근데 여기 좋은 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거를 하고, 자, 여기도 그냥 꽃으로 마감하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지도 뭐 이거는 연장지가 나와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 여기 좋은 새로운 결과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결과지하고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도 장과지를 남기고, 여기 꽃 뭐 과일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 지금 세력이 강하죠. 근데 여기 좋은 단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지 남기고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로 솟았고 또 뭐 한 30cm 정도 되는 장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 하나 남기고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지 연장지는 아래쪽에 눈 하나 두고 단축 전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나온 거는 지금 이제 나이를 제법 여기에서만 본다면은 1년, 2년, 지금 3년, 4년, 지금 벌써 연수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제거를 해 주시고, 여기 좋은 결과지 있습니다. 지금 끝에 결과지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단과지들이 있는데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과일을 아끼지 마시고 그냥 제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지가 안쪽에서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결과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과일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결과모지를 갱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단과지들이 여러 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길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긴 거는 제거를 하고, 그래서 과일은 여기다 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입수도 확보를 하지만은 이거는 내년에 단축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비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작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안쪽에 결과지 나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안쪽에 있는 이런 나지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과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워낙 이 측지 세력에 비해서 지금 결과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꽃눈은 2개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단부기 때문에 우리가 개화기 때 저온에 의해서 냉해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이 과원도 어떻게 보면 냉해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과원인데, 우리가 냉해를 받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단부 쪽은 냉해가 심하게 받고 중상단부는 냉해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2개 정도 남겨놔서 여기서 나중에 과일 상태를 보고 착과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지금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남아있는 결과지들이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지금 끝에 뭐 여기 지금 단과지가 있고 뭐 이 정도는 남겨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까이 있지만은 이 결과지, 과일을 달 수 있는 결과지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단축 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과일로 마감을 하는데, 그냥 제가 일부러 요거는 장과지를 남겨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비교적 측지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체력이 그래도 비슷하게 안정이 된 그런, 측지가 아니고 결과지들, 그런 결과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강한,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결과지들이 형성이 돼서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이 자꾸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강한 것들은 무조건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과일은 꼭 달아도 달아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이런 결과지들이 지금 작년에 전정을 이렇게 꺾는 전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쪽으로 또는 다른 부분하고 겹쳐지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과일 달 걸로 보고, 그 대신 이 크립이 있으면 이 크립으로 이걸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일 달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단축을 하고요. 자,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정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지로 단축 전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 솟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 자, 이런 경우에 공간은 좁은데 세 개를 다 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결과지의 과일을 다 착화시켰을 때, 자, 지금까지 했던 전장은 아마 이 경우 이렇게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지들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은 과일이 컸을 때 서로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결과지를 배치하실 때, 좁은 공간에 배치를 하실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거하고 그냥 이걸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간은 좁아도 서로 과일을 착화시켰을 때 서로 겹치지가 않게 됩니다. 겹쳐지면은 아무래도 상처도 있기 쉽고 또 노린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방향으로 좁은 공간에 결과지를 배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길이를 다르게, 결과지 길이를 다르게 형성을 시켜주면 나중에 과일이 커져도 서로 겹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상품과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전정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측지 역시 안쪽에 결과지들은 있지만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바깥쪽에 지금 조금 강하게 지금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을 자꾸 힘을 실어주는 전정. 그래서 바깥쪽에 강한 결과지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결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갱신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꽃눈은 다소 약하지만 길게 두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은 걸로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역시 여기하고 만약에 연장지를 받았을 때 이 측지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꽃으로 마감하는 이런 단축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할 때 인근 주변, 즉 이 가지가 나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꽃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지가 나올 수 있게 전정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전정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전정 시작하기 전에는 측지 숫자가 거의 약 40개, 제가 상단부까지 해서 약 4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 나무에서 내년에 2023년에 과일 착과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측지수 30개로 보고요. 그러면은 측지당 평균 뭐 위아래 합쳐서 6개만 잡으면
36, 18. 그러면 약 180개에서 200개. 이 정도 착화시킬 수가 있죠. 또 처음보다는 지금 측지간의 공간이 많이 넓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착색시키거나 이런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홍로 전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